이분 오랜만에 주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다들 차 마실 때 나홀로 청주에서 수해 도시락을 먹은 홍준표 대표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청와대를 초청해서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하기 바로 직전에 저렇게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추미애 민주당 대표, 그리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렇게 문 대통령을 포함해 5명이서 정확히 2달 만에 두 번째 청와대 여당, 야당의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예. 예. 네, 소장님 뭐 영상을 보니까 분위기는 편안한 듯 어색한 듯한데 일단 어땠다고 전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일단 홍준표 대표가 빠졌으니까 크게 분위기가 뭐 고성에 오고 가든지 인상을 쓸 일은 좀 없지 않겠나. 더더군다나 지금 여성 대표가 3분 아닙니까?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다 여성 대표분이기 때문에 오늘 분위기는 뭐 일단 그 순방성과 얘기하고 또 추경정도 부탁한 자리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이제 홍 대표가 그 식사를 같이 안 했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뉴스거리가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분위기는 뭐 대체로 좋았다라고 전언이 들립니다. 예. 지금 보면 추미애 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 뭐 최근에 여러 가지 당 내외로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났는데 표정은 일단은 비교적 밝아 봅니다.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보니까 오늘 뭐 점심 식사도 중식을 먹었다고 하면서 근데 저 점심 식사 전에 상춘제 그 주변 저렇게 산책을 했다고 해요. 참 이 그 박 전 대통령 때는 저 상춘제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상춘제가 청와대 안에서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외빈들을 저렇게 모셔서 자연 그 경관도 좋고 그리고 집도 저게 순한옥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 전통의 그런 미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인데 사실은 저게 박 전 대통령 기간 내내 저기도 한 번도 이용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는 저희가 아주 자주 이용이 됩니다. 나름대로 또 회담 전에 또 긴장도 풀고 또 저렇게 거닐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 회담의 분위기도 사실 좋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회담 장소로 이제 쓰였는데 사실 뭐 보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담이 보니까 115분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가까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처음으로 이제 여야의 대표들이 와서 한 회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2달이 넘어서서 나름대로 그래도 여야의 대표들이 모여서 뭔가 그래도 국정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뭐 좋은 이야기, 나쁜 이야기 사실 저 자리에서 해야죠. 그리고 오늘 보면 또 이제 그 이정미 그 정의당 대표가 이제 애견용품을 좀 선물로도 또 갖다 드리고 했어요. 나름대로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출발했는데. 저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홍준표 대표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 뭐 꼭 수에 다른 분 가셔도 되는데 저기 와 식사하셔도 되는데 꼭 가서 그냥 도시락 드시는 것보다는 저기 와 드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 사진을 볼게요. 왜냐하면 2달 전에 지난 5월 19일에 원내대표들 왔을 때 당시 이제 정의당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김정순 의원에 대해서 책을 선물했었는데 그랬죠. 이번에는 이정미 대표는 저렇게 청와대 반려견인 토리를 위해서 저는 뭐 애견인이 좀 제가 개를 키우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 반려견을 위해서 저렇게 선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예, 뭐 지난 원내대표 회동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는 사실 비빔밥 먹었잖아요. 오늘은 이제 중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유독 문재인 대통령은 좀 점심 식사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아침에 식사하려면은 그만큼 많이 일찍 좀 준비를 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것도 부담스럽고 저녁에 만찬을 하려고 하면은 그럼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거니까 조금 약간 부담스러우니까 아무래도 점심 식사 시간을 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어떤 뭐 친목을 도모하는 이런 모임이라기보다는 진짜 처음으로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자리이고 또 이제 G20 회의라든가 아니면 이제 외국 순방 나갔다가 들어온 그 결과들도 설명하는 자리이자 겸사겸사해서 업무차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만찬이나 아니면은 조찬 형식으로 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찬이면은 오히려 저렇게 지금 상춘제에서 좀 자연스럽게 뭐 거니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편한 시간대 시간 조절해가면서 만날 수 있으니까 이제 좀 오히려 좋죠.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뭐 일단 각 당의 이제 대변인들이 잠시 뒤면은 이거 회동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지만 추경협조 당보도 큰 제역이었는데 오늘은 비빔밥을 협치상지 비빔밥을 식사를 하진 않았어요, 박상원 소장님.
어쨌든 지금 첫 야당 대표들하고 첫 만남입니다. 첫 만남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전에 또 무슨 사단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추미애 대표 얘기가 있었고 국민의당이 그다음 초기에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었는데 서먹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우여곡절 끝에 오늘 이제 마련됐는데 추경액이 당연히 나왔을 겁니다. 당연히 나왔던 것이고 뭐 비빔밥을 먹든 중식을 먹든 일식을 먹든 어쨌든 저렇게 상춘제를 좀 거닐고 만난다는 게 중요하고 제가 또 인상적으로 본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상춘제 앞뜰에서 차를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야당 대표들을 예. 기다리고 있었고 그 임종수 실장하고 쭉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다음에 추미애 대표가 먼저 도착하고 그다음에 야권 대표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는데 뭐 저런 장면들이 어쨌든 정권 초기에 문재인 정권의 아직 성적을 보여주긴 이러지만 어떤 소통하는 방식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림들이 바로 저런 그림들. 저 원탁 네, 그렇죠. 원탁자도 그렇고요. 식사로 가기 전에 대통령이 먼저 나와서 기다린다. 어쨌든 자주 만나야 뭐 정이 들든 뭐 안 들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 그림 역시 이제 전 정권과 확연히 대비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고 협치하려고 한다는 그 노력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는 정말 뭐 나쁘지 않은 그림이다. 뭐 이런 그림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청와대로서는 성공한 회담이었다라고 미리 좀 예단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표 전에 뭐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시는. 청와대 초대장을 받았음에도 거부하고 청주 수해복구 현장으로 달라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인데 오늘 목소리 수해복구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실까요? 한미 FTA가 이 나라에 300억 달러 매년 이익을 줍니다. 근데 그거 통과시킬 때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벌산 넉약이라고 했고 매국노라고 했고 자기가 집권하면 제일 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갖다 청와대에서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늘 첫 때문에 결국 물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굳이 오라고 하니 별로지 못 쓰겠다. 네, 뭐 청와대에서 중국 음식 네. 드실 때 홍준표 대표는 저기서 이제 도시락을 드셨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수해 복구 현장에 가서 수해 도시락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뭐 지금 수해 현장 가는 것도 뭐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이제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다 부른 자리에서 유일하게 빠지고 또 수해 복구 현장이 또 이 야당 꼭 대표 가야 되는지도 그 부분도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주목받고 싶은 게 아닌가, 또 1대1로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또 그런 게 아닌가,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맛있게 뭐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뭐 모자도 그렇고 하여튼 보기는 하여튼 좀 뭐 괜찮은데 같이 막 협치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빠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지금 화면으로 보니까 정확히 대조가 되네요. 그러니까 나홀로 수해 도시락을 삼킨 이제 홍준표 대표. 그런데 이제 107석의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엄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의견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상호 전 원내대표가 이 현장에 네. 너무 속 좁아 보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뭐 홍준표 대표가 이제 속 좁고 이런 거는 뭐 다들 이제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이제 국정을 이끌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좀 여당의 역할, 또 청와대 역할이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좀 그런 또 생각 듭니다. 사실 뭐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107설 가진 정말 제1야당의 지금 야당 대표가 사실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대통령이 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야당 대표가 안 만나겠다 그러면 뭐 저분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 국정이 나라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적인 일이고 이게 무슨 정쟁하자고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1야당 대표가 가서 또하게 제1야당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예. 또 본인들 지지층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게 저는 그분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왜 대표를 뽑았겠습니까? 당신이 대표를 해서 이 목소리를 좀 전달해라. 그리고 좀 여당을 좀 질타해라. 이것 때문에 사실 뽑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역할들을 지금 못하겠다고 하신다면 저는 야당 대표로서 과연 지금 대표에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또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좀 더 여당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좀 더 이제 앞으로 더 설득을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야당 대표가 저렇게 하지만 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사실 야당 대표를 좀 끌어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이 뭐 더 칭송을 받겠죠. 김성환 변호사. 예. 저는 뭐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잔치상에 내가 가가지고 밥 먹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야당 대표들하고 겸상하기 싫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자리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렇게 그 프레임을 만들면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다른 야당 대표하고 같이 가서 만약에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같이 만든다면 다른 야당 대표와 제1야당 대표가 동등하게 취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이제 그 어떤 감성적인 측면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다른 측면에서 전략적인 어떤 포석이 깔려 있다면 왜 6년 전에 있었던 한미 FTA 문제를 자꾸 꺼낼까? 홍 대표가요? 예. 이거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게 보수 측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갖는 회담이거든요. 성과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보다는 잘 하고 왔어요. 그걸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한미 FTA가 지금 제협상에 들어간 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 자꾸 강조하는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뭐 6년 전 일을 굳이 감정적으로 꺼낸다기보다는 한미 정상회담 사실은 까놓고 보니까 엉망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수층한테 자꾸 어필하는 그런 전략적인 포석도 좀 깔려 있다고 봅니다. 예, 소장님 그런데 오늘 회동에 네. 참석한 바른정당의 이해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탁현민 행정관의 경질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노사모 핵심 분인 노혜경 교수도 했고, 그 다음에 이혜원 그 대표도 했는데, 이 탁현민 행정관 건이 역시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 델리케이트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혜원 대표, 왜냐하면, 어쨌든 아까 제 프레젠테이션 문제도 보면 어쨌든 전체적인 청와대가 행사를 기획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게 탁현정관 손이 다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탁월한 기획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진보 정권에서 페미니즘 문제는 핵심 의제에 속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과 정면 충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말 계력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뭐 그런 와중에 어쨌든 이혜원 대표도 이제 탁현정관 경질 얘기를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여성 대표로서. 보는데 어쨌든 뭐 탁현정관을 둘러싸고 청와대에 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어떤 대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미묘하고 뭐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오늘 회동 결과가 잠시 뒤에 뭐 공개될 예정이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뉴스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